오늘 발표 주제는 초보자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챗 GPT로 전자책 창업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책을 써보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 쓰고 싶은 주제가 있었는데 방법을 모르셨던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이런 분들, 본인들의 경험을 이용해서 책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다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1시간 아주 알차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준 파트너님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재준 파트너님의 대표작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를 포함해서 여러 권의 책을 쓰셨고요. 지금 동기부여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바로 재준 파트너님을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재준 파트너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오늘 주제는 다들 알고 오신 것처럼 초보자도 바로 할 수 있는 챗GPT와 함께하는 전자책 창업입니다. 사실 저한테는 책 쓰기가 굉장히 익숙한 친구예요. 거의 7년째 밥 먹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익숙해서 이거를 설명할 때 어느 부분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전자책이 뭔지를 한번 짚어보고 나서 그러면 그 전자책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순으로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1시간,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이 시간에 의미가 있으려면, 제가 1시간 동안 열심히 떠드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해서 그 질문의 답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게 이 소중한 1시간에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보이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세 권의 책이 제가 쓴 책이고요. 저에 대해서 1분 간단 소개를 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제 꿈을 위해서 세상의 메시지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그때부터 7년 동안 책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검색해서 띄워놨는데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 나이, 아주 어린 나이와 함께 제가 쓴 책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권의 책을 썼고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보다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꿈꾸는 사람입니다. 뭐 작가 소개는 이만하면 된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자책이란 뭘까요? 사실 이 전자책이란 말이 약 제가 생각하기엔 2년 전부터 자주 쓰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간단하게 용어 정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 목표에 대한 정의가 다르면 이 진행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자책이란 무엇인가를 저만의 언어로 정리하면 결국은 저는 6글자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PDF 형식으로 정리해서 어떤 뭐 크몽이라고 불리는 플랫폼이라던가 전자책을 팔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려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1시간 동안 전자책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조금 개념이 모호하시다면 전자책은 자신의 노하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거는 크몽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그냥 뭐 특별히 검색한 거 아니고 제일 첫 화면에 있는 거 그냥 캡처한 겁니다. 전자책은 종이책과 다르게 종이책은 교본 문구에 가면 가판대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다르게 우리가 쇼핑몰 쿠팡에서 음식이나 뭐 어떤 물건을 주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의 이미지와 함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종이책이 좀 달라요. 종이책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는 15,000원에서 19,000원 정도가 일반적인 가격 라인인데 전자책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의 폭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밑에 건 잘 안 보이는데 19,000원짜리 뭐 2만 원대는 없습니다. 제일 싼 게 한 4만 원, 또 비싼 거 25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종이책과 전자책이랑 비교했을 때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의 이런 상한선이나 그걸 통해서 실제 구매자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마인드의 차이가 확실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종이책의 장점은 분량의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딱 제 앞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연히 여기서 선물 받았어요. 제 책을 선물 받았는데 이 책의 두께가 보시면 잘 안 보이네요. 이 정도예요. 이게 페이지로 하면 250페이지 정도 됩니다. 250페이지를 A4 용지로 구분을 했을 때 100페이지 정도가 나와요. 100페이지를 종이책 사이즈로 변환을 하면 곱하기 2.5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A4 용지 100장이 일반 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책 사이즈로 했을 때 250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종이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기준으로는 A4 용지 100장 정도 써야지 책을 출판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전자책도 사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전자책은 크몽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인정하는 기준, 그러니까 크몽에서 전자책을 팔 수 있는 사람을 하고 인정해주는 최소 기준은 30페이지입니다. 세로 기준으로. A4이 30페이지고 그게 작은 사이즈,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10포인트가 아니라 13포인트의 주간격 160%.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굉장히 큰 글씨로 했을 때 30페이지이기 때문에 분량 걱정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진부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뭔데 어떻게 할 수 있는데를 일단 가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지금 넘어가는 부분을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 예시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앞에 남자분 한 명 계시죠. 이분은 지금 지피터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현디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이분의 사례를 간단히 공유 드리고 넘어가면 여러분들께서 좀 아이디어랑 희망이랑 동기부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1분 30초 분량으로 간단히 공유를 할게요. 앞에 사진 속에 계신 분은 1년 전만 아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평범했냐면 그냥 시험 끝나면 술 마시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 잘 안 하고 그런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요. 저를 만나고 나서 한번 나도 돈을 벌어보고 싶다. 혹은 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다. 그 더불어서 그걸 통해서 수익화를 하고 내가 어디를 다니든지 그 수익을 통해서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일종의 저랑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전자책 한번 써봐.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그거였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앞쪽에 이걸 넣은 건데요. 나도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나도 할 수 있을까? 혹은 남들처럼 특별한 노하우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분을 소개하고 본론으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였냐면 아까 전자책은 자신의 노하우를 파는 거라고 했잖아요. 결국 노하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실패, 즉 내가 극복한 실패가 즉 노하우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고 할지라도 젓가락질, 내가 힘들었는데 그걸 극복을 했어요. 그럼 그건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젓가락질을 힘들어온 사람들한테는 그 젓가락질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간절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현디님 책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현대님은 처음에는 여자랑 대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을 했고요. 그럼 너 극복한 거 있으면 극복한 게 한 개더 있으면 내 책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여자 공포증을 가지고 있던 거를 극복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노하우를 정리한 전자책을 만들었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한 3주가 되는 시간 동안 전자책을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이 3주라는 기간이 굉장히 유의미한 이유는요. 저희 이제 지피터스 부트캠프 만약에 참여하게 되시면 총 5주 동안 진행됩니다. 근데 그 5주 중에서 1주는 챗 GPT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제 강의를 듣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3주에서 4주가 저와 함께 피드백을 나누면서 성장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만으로 충분히 전자책 한 권을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현디님은 그래서 이렇게 전자책을 완성했고 지금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디럭스라고 적혀 있는데 10만 원을 적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데 저는 현디님한테 전자책은 누구나 파니까 가치가 없다. 너가 더 많은 가치를 소비자에게 줄 수 있어야지 당신의 상품 의미가 있고 소비자도 그걸 구매하고 싶은 의사가 될 거다라고 해서 모두가 전자책을 쓰니까 전자책을 쓰려고 하지 말고 전자책에다가 추가 플러스 알파로 너만의 비즈니스 구조를 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비즈니스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말 그대로 현디님이 극복한 노하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실행을 보다 쉽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자책 한 권 파는데 3만 원을 받고 2만 원을 받은 다음에 현디님은 전자책 팔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10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뷰 한 건이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 10만 원을 결제하셔서 실제로 지금 현디님이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전자책에 대한 흐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개념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이제 본론으로 가봅시다. 네, 이건 제가 썼던 전자책인데 이제 본론 설명은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본론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챗GPT와 함께하는 전자책 쓰기 실제 활용 예시인데요. 제가 어제 열심히 준비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코스를 연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작가 챗GPT입니다. 챗GPT를 작가로 활용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10번에 대한 글은 뭐냐면요. 연애에 대한 글을 써줘가 10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애에 대한 글을 써줘. 나는 20대 남자고 연애 경험이 많은 편이야. 그 입장에서 글을 써주고 분량은 1000자 정도고 그 글은 따뜻한 느낌이 나는 글을 원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가 당당하게 물론이죠.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좀 길어서 읽기 힘드실 것 같은데 다 읽기는 힘들겠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글의 구조가 재밌습니다. 간단하게 서론에서 내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그 이야기에 대한 디테일한 스토리를 설명하면서 결론 부분에는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즉 처음에 다시 보면 제가 설명한 명령어에 비하면 아주 퀄리티 높은 글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직접 글을 쓰는 게 더 편해요. 챗 GPT를 쓰는 것보다. 왜냐면 저는 7년 동안 숙달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만약에 이런 작가 챗 GPT라는 기능 이용해서 또 렉이 걸려서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그런 기능 이용하시면 처음 글을 쓰시는 분들이 좋은 글감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챗GPT가 쓴 글을 바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문맥적이나 어투적이나 이런 흐름적인 게 부족해서. 근데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글을 풀어내면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걸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문단은 내 글의 어떤 부분에 넣어서 더 글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가 전 제일 좋았어요. 전 이거 쓰고 싶은 기능인데 이제 아까 이전은 작가 챗 GPT였다면 이 친구는 글 챗 GPT입니다. 글을 재창조하는 챗 GPT라는 이야기인데요. 말 그대로 제가 명령어를 외웠습니다. 아까 쓴 글을 그대로 위에 보여준 다음에 그 글을 주제로 바탕으로 재각색해 줄래라고 물어봤어요. 재각색이라는 걸 쉽게 말해서 그 주제를 바탕으로 다른 스타일로 변형을 해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작가가 글을 쓰다 보면 한 가지 시선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글을 쓰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때론 환기가 필요하고 그 환기가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스스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전자책을 쓰실 때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때는 이런 글 재창조라는 기능을 이용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쓴 글을 챗 GPT한테 보여주고 그 글을 주제로 재각색해 줄래?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기 자기 발견부터 사랑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놀랬어요. 뭐 판단은 개인의 몫이니까 뭐 모두에게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제가 원하는 스타일, 전 좀 자기 발견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글을 줘서 만약에 저라면 작가의 입장에서 저라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놓쳤던 부분, 내가 쓰고 싶었지만 너무 생각이 많아서 놓쳤던 부분을 참고해서 제 글에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글감 키워드 뽑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쓰세요라고 하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한 열이면 한 100명한테 들은 똑같은 대답인 것 같은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질문 이해는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이거 하면 그냥 바로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저는 7년 동안 썼으니까요. 근데 글을 처음 쓰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고, 이 고민 때문에 누구나 어느 정도의 노력을 투자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기회를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챗GPT한테 글감 키워드 뽑기라는 이런 명령어를 주면 우리가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시작해 봤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간단한 걸 지향합니다. 제가 지피터스 저번 기술 처음 들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너무 고수 입장에서 하시니까 초보자인 제가 따라하기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행할 때는 지금 보시면 문장이 세 문장밖에 안 돼요. 그 이 세 문장에는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한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쉽게 명령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했고요. 한번 봅시다. 연애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 아까랑 주제는 똑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모든 사례의 핵심은 연애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비교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연애에 대한 글을 쓰고 싶은데 그 글을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도록 키워드 10개만 뽑아줘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일수록 좋아라고 했는데 이게 이 답변을 그러니까 이 지시어를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모호한 키워드를 줘서 오히려 제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더 혼란해 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달라 했고요.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뭐 크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마음에 들지도 않은데 보시면 이 10가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고 보냐면 사실 우리가 내용량이란 게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거를 한 번에 뽑아낼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보더라도 관련된 기억이 연상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8번 로맨틱한 순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그거랑 관련된 기억이나 어떤 추억이나 어떤 게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게 쌓이면 글 하나가 되고 글 하나가 10개 모으면 10장이 되는 거고 10장에 2개, 3개 모으면 책 한 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키워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는 키워드겠지만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억을 떠올릴 수 있고 그 기억을 통해서 글로 풀어낼 수 있다면 이 키워드가 가지는 힘은 진짜 단순히 제가 생각하기엔 최소 2시간은 절약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답변이. 그래서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질문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명령어는. 그냥 솔직하게 했어요. 너 거 봤는데, 너가 준 키워드 봤는데, 나 여전히 어떤 글을 써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글감 좀 줘. 라고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단순히 키워드만 주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키워드만 주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넣어놓으면서 아, 그래, 이 키워드 이걸 말하는 거였지. 그러면 나는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뭐 A라는 글을 쓰면 좋겠어. 아니면 A라는 글보다는 A보다는 B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걸 쓰면 좋겠어. 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뽑기에 대한 걸 좀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죠. 인터뷰 질문지 만들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약간 지금 소개하는 것보다 다 좋다고 해가지고 점점 신빙성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질문의 힘은 사실 어떤 걸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질문의 힘이 있고 질문의 힘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큰 의미를 가지는데 사실 단순히 키워드를 주는 건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게 글감을 만들어주거나 영감을 주는데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질문은 그 질문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단순히 키워드 몇 개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만들어달라 했고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당신의 첫사랑은 어떠했나요?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관계에서 겪은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그런 거죠. 재미삼아 게임할 때는 막 신나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했는데 괜히 그걸 통해서 뭐 내기를 한다 하면 괜히 우리 잘하려고 긴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긴장하는 것 때문에 게임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실 글이란 거는 독자와의 대화입니다. 그냥 편하게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글이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뭔가 잘해야 될 것 같아서 딱 그 사고가 멈춰요. 경직되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은 대화하듯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이면 그 대답을 쌓아서 글 조각이 되고 글 조각을 또 연결하면 하나의 글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 질문지를 보면 굉장히 좋고요. 저는 이것만 써도 이 질문 한 10가지, 한번 1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질문만 있어도 연애에 대한 책은 한 권은 뚝딱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 인터뷰 질문지는 굉장히 의미가 큰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다음이 뭘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고객 예상 반응 보기입니다. 사실 종이책 쓰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힘든 부분은 뭐냐면요. 뭐, 사람마다 다르고, 출판사마다 다르고,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제 기준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 책 보여드렸잖아요. 이 책. 이렇게 한번 보려나? 이게 제가 쓴 책인데, 이 책 하나를 만드는데, 저는 기획 출판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현금 2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사실 2천만 원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돈이고, 그 종이책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고 나면 회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종이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독자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종이책이 이미 다 인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2천만 원 필요해요. 뭐 정확히 2천만 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근데 어쨌든 그만큼의 추가적인 금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책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이책은 돈이라는 리소스가 들어가지만 전자책도 어쨌든 내 시간과 노력이라는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100% 알지 못하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예측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주관적으로 뭐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챗 GPT를 이용해서 보다 넓은 시선으로, 넓은 관점으로 내 글을 볼 수 있다면 이 기능이 고객 예상 반응 알아보기라는 기능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위의 글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던 그 글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분량이 너무 길어서 그냥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글은 어떤 글인지 간단히 설명해 줬고요. 내가 원하는 걸 설명해 줬습니다. 이 글을 읽은 독자의 예상 반응이 궁금해.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나는 글을 더 다듬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소비자가 보일지 묘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사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예시를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쓰면 뭐랄까 마치 로봇이 대답해 주는 것처럼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진짜 소비자가 얘기해 줬네? 라고 생각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예시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답을 해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기 위해서 예시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키워드와 그 키워드에 맞는 소비자의 반응을 이야기해줬어요. 사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되게 로봇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로봇이 이야기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요. 이 친구의 말투나 이런 어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 말투랑 어투, 조금 부자연스러운 어투 속에서 담고자 하는 메시지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시면 나의 첫 번째 거 보면 과거의 연애 경험을 제대로 하게 되었어. 겪은 사랑의 다양한 감정과 교훈에 깊이 공감해.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나의 글이 난 예상 못했는데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 수 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되게 기분 좋은 감정과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글이구나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피드의 바탕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소비자가 이런 포인트를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조금 더 글을 날카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책을 팔았을 때, 뭐 출판에 되었든 종이책을 올렸든 간에 실제 런칭을 했을 때 훨씬 더 소비자가 읽었을 때 깊이감 있는 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한번 출판하고 망했어 해서 다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밑에 4개 더 있는데 4개 또한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빨리 끝내고 질문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좀 스피드하게 넘어가 볼게요. 심사위원 챗GPT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피드백인데요. 사실 저는 좀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책을 처음 쓰기 시작한 시점을 18살 때부터였어요. 우리가 흔히 18살 생각하면 그거죠. 그냥 철부지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중요한 멘토가 필요했고 저는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도 제 출판을 도와주시는 출판사 대표님, 멘토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마다 항상 그분께 피드백 받았어요. 그럼 그분이 너 조금 감정이 너무 많이 실렸어. 아니면 너무 글이 너무 딱딱해. 아니 너 너무 진지해. 이런 식으로 독자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어. 나 피드백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어리고 남들보다 경험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흡입력이 있고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남들보다 더 많이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저처럼 좋은 기회를 못 잡을 수 있잖아요. 상황이 다 다른 거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책 못 쓰고 좋은 글 못 쓰는 걸까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는데요. 챗GPT를 나만의 심사위원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이 심사위원은 내 글을 읽고 뭐 그게 뭐든 간에 피드백을 주는 거죠. 사실 남들한테 읽어달라 부탁하기 미안하잖아요. 다 바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솔직히 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은 지금 나오는 이 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나올 이 글, 위의 글은 제일 첫 번째 때 보였던 그 글, 똑같은 글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잘 쓰고 싶어 피드백해줘.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조금 GPT가 답변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썼어요. 이 글이 누구를 위한 글인지. 그래서 독자에 대해 언급해줬고요. 봅시다.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지금 이 얼굴이 맨 밑에 있어가지고 아무튼 네, 중요한 거 아니고요. 패스. 그래서 총 4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뭐 짤라짤라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이렇게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한 번이라도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가 얼마나 완벽한 대답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이런 피드백의 바탕으로 내가 관점의 전환을 할 수 있고 그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작은 디테일이지만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어떤 물건을 팔거나 남의 메시지 전환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심사위원으로서 GPT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글을 쓸 때 굉장히 날카롭게라는 말은 독자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와, 진짜 잘 썼다. 나 조금 마음이 감동받았는데, 라는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준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아직 한참 남았는데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여기 좀 쉬운 거니까 금방 하겠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다 보면 말투가 있잖아요. 제 말투가 있고 또 다른 말투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정적이고 좀 다듬어지고 절제된. 근데 이게 말투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강단 있게 했습니다, 했다, 이다 라고 강단 있게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자에게 위로를 하려고 하거나 힐링을 주고 싶을 때는 했다, 했어. 그러니까 좀 강단 있는 식으로 가면 오히려 힐링을나 위로를 주는데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더 다정하게 나도 했어. 근데 이런 게 어렵더라. 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말투를 수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투에 대한 조언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할지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알아서 추천해 주잖아요. 그리고 보면 제가 하는 말이 100% 정답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피드백이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피드백보다 훨씬 좋은 수준의 피드백이 생각이 듭니다. 어투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책을 쓰는데 챗GPT와 함께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우, 68명이 보고 계시네요. 굉장히 부끄럽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 갑시다. 맞춤법 및 문법 검사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굳이 GPT로 안 해도 뭐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도 있고 요즘에 워드나 한글도 다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지만
그냥 궁금했어요. 이미 다 있는 기능이지만 GPT는 이걸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그래서 테스트 해봤고요. 굉장히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한 오류 없고, 뭐, 감성적인 것도 잘 살렸고, 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웃긴 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피드백을 요청한 글은 챗GPT가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자화자찬하고 있는 건데, 네, 재밌었고요. 지필 꿀팁 받기라고 하네요.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마치 그런 거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칩시다. 내가 지피터스라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여자친구한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마음의 표현한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어차피 명품을 사주는 것도 마음의 표현한 방법이고 아니면 손편지를 쓴 것도 마음의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뭐가 좋고 나쁘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상황에 무엇이 더 잘 맞냐가 있을 뿐이죠. 그것처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더라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어쩌면 좋은 주제를 설정하는 게 전자책의 전부라 생각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그 주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입니다. 근데 이걸 스스로 생각하다 보면 나만의 생각 프레임, 고정관념이 우리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틀에 박힌 아이디어밖에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GPT한테 받으면 두 개가 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자기 성찰에 대한 걸 강조를 해서 글을 쓰던가 아니면 심리학적 관점을 포함해서 글을 쓰던가 또 4번 재밌네요. 명상과 내면의 탐색 기술을 이용해서 글을 쓰던가 또 다음 걸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뭐 철학적, 문학적 인용구를 이용해서 글을 쓰던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거는 글을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글을 쓸 아이디어가 없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쓰는 거는 비교적 매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운 거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발할 수 있다면 매우 빠른 속도로 집필을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언어의 마술사 챗GPT.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게 소개하려고 좀 언어의 유희를 줬는데 정작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뭘까요, 이게? 오케이.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책을 쓰다 보면 막 주저리 설명하는 것보다 한 문장을 딱 설명하는 게 100마디 말보다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보시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연애는 어렵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문장을 쓰고 싶어. 근데 이건 너무 멋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감성적이면서도 멋들어지게 표현할 수 없을까?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표현 하나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문단. 연애의 길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길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꽃은 모든 어려움을 같이 있게 만든다.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고난의 길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에서 사랑의 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 길에서 피어나는 꽃. 굉장히 저는 웬만한 작가, 아니 웬만한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어휘를 이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런 문장 하나가 독자의 마음을 울리고 시간이 지나서도 여운을 있게 만들거든요. 너 그 책 읽어봤어? 했을 때, 나 그 문장 기억나. 라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런 핵심 문장인데, 그런 문장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아시죠? 사진작가 챗 GPT. 아까 얘기 못 드렸는데, 종이책에 보시면, 이게 의도치 않게 자꾸 홍보를 하게 되네.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사진이 있죠. 네, 아무튼 책에 사진 들어갑니다. 책에 사진 들어가는 게 굉장히 비싸요. 글을 쓰는 것보다 사진 넣는 게 비싼 이유는 컬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책을 봤을 때 흑백으로 된 사진을 쓴 책이 있어요. 그거는 뭐 흑백을 원해서 컨셉을 잡은 걸 수 있지만 너무 제작 비용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2도, 3도, 4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책에 들어가는 색깔의 배합 종류입니다. 그 종류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많은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종이책에서 사실 다양한 사진을 다채롭게 쓰는 거는 특히 신인 작가의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자책은 뭐 그런 거 없죠. 이미 돈 들어가는 거 아니까. 그래서 전자책을 쓰실 분들은 제 부트캠프를 듣든 안 듣든 간에 이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진을 많이 쓰세요. 사진이란 거는 아까랑 비슷한 맥락이지만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사진 한 장이 때로는 큰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전자책은 그걸 쓸 수 있고 그걸 쓰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를 가장 쉽고 빠르게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근데 어떤 사진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면 내가 쓸만한 사진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GPT한테 의견을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정말 대충 썼어요. 실현당 아픔을 극복하는 남자의 장면을 그리고 싶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냉정하게 떠나가는 여자의 뒷모습이 담겨야 돼. 그리고 이 전체 뉘앙스는 애절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어. 이별하는 건데 좀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런 게 나왔어요. 사실 뭐 사진은 사람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뭐 이게 좋다 나쁘다 모르겠지만 좀 개인적으로 만족해요. 이게 있는 글과 없는 글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진이라도 있으면 내 글이 훨씬 더 흡입력이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추가로 명령을 했는데요.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 약간 좀 간질간질하고 좀 감성 있게 만들어 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긴 한데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좀 시야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명령어를 좀 더 구체적이게 하고 좀 예시도 들어준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뭐 흔히 보면 유명한 작가들, 유명한 사람들 책 쓰고 나면 나중에 뭐 그 팩트가 아니다, 뭐 표절했다, 뭐 그런 식으로 논란에 대해서 갑자기 자신의 명성과 평판을 다 잃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글이란 거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남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사실 작가 스스로 맨날 체크하려면 스트레스거든요. 왜냐면 글을 쓰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합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아이디어 떠올랐는데 이제 여기 써 있는 생텍쥐페리의 명언은 제가 네이버에서 그냥 따온 겁니다.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봐라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영어로 대답했어요.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챗GPT가 한국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답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당황할 필요 없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쉽게. 왜 안 보여? 한국어로 대답하면 한국어로 대답해 줍니다. 그럼 이제 대답을 잘해주는데요. 뭐 실제로 그의 말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수출에서 사용되고 있고 책과 인용구 모음집도 등장한대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죠. 이걸 제가 스스로 하려고 했다면 최소 2시간 걸렸을 겁니다. 근데 이거 답변 나오는데 1분도 안 걸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좀 더 진실성 있는 책을 쓰기 위해서 이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저처럼 에세이를 쓰는 사람들은 뭐 이 기능이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논문을 쓰거나 어떤 내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글을 쓸 때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면 크로스 체크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체크도 해보고 GPT가 체크도 해보고 자꾸 렉이 걸려서 오케이.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요. 약간 얘기하다 보니까 신나네요. 한 2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사례 수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때로는 제가 초보 작가 시절, 지금도 초보지만 진짜 더 초보일 때는 글 쓰는 게 힘들 때는 사례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사례라는 거는 되게 내가 마음에 드는 글 아니면 나한테 감동을 주는 글을 바탕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적고 그 생각들을 조합해서 글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스스로 사례를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랑에 대한 명언을 사례로 요청했고요. 그래서 10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표를 정리해줬습니다. 출처와 함께요. 지금 제가 명언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했는데 만약에 명언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 아니면 어떤 책 그런 식으로 한다면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글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풍요롭기보다는 풍부하게 만든 표현이겠네요. 풍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죠. 마케터 GPT. 이거는 패스할게요. 왜냐면 이건 제가 만약에 혹시나 빨리 끝나면 이걸로 채우려고 했는데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재밌을 거 생각해요. 아까 지금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제가 강의 초반에 제 친구가 전자책을 써서 한 건에 불과하긴 하지만 실제로 수익화를 해본 경험을 가졌다라는 걸 한번 공유를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저기서 항상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항상 한 가지 포인트를 배우면 그 포인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전자책을 만들면 돈을 벌어요라고 하면 전자책만 만들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좀 처음에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여기 있네요. 노하우라는 거는 결국은 특별한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자책을 쓰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독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자책이 있는 거지 전자책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이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전자책만 팝니다. 전자책만 팔면 돈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10명 중에 9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평범한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현디님 여기 계시는 이분한테 조언 드린 거는 너는 전자책만 팔지 말아라. 전자책을 파는 이유는 독자가 가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건데 사실 책만 읽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그 책을 통해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과정들을 공유해주고 그걸 네가 피드백해주고 그 과정들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너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면서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얘기한 방법은 스탠다드 여기 보이시죠? 제 커서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스탠다드는 말 그대로 3만 원짜리 책만 포함된 겁니다. 그 디럭스에는 3만 원짜리 책에 있는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3회권 컨설팅 3회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 회당 한 2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10만 원을 잡았고요. 여기 프리미엄에는 10회권으로 해서 25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디님한테 컨설팅 들어온 거를 제가 물론 엿봤는데 친구니까
이 분이 실제 결제하신 분이 막 25회, 그러니까 25만 원짜리 컨설팅 10회권도 구매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전자책만 팔아서 내가 이걸 듣고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는데 당신은 유일하게 리뷰가 없긴 하지만 조금 비싸기도 하지만 이 전자책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니까 네가 너무 좋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거 무시하고 혹은 다른 사람 거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네 거를 결제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까 돌아와서 몇 페이지일까요?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처럼 조금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아이디어가 막 번뜩번뜩 떠올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 없어서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 글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애에 대한 글들입니다. 연애에 대한 글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그들이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야. 결국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람들의 원칙을 바탕으로 관련된 비즈니스 구조 세 개를 만들어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네 보이네요. 뭐 연애 코칭 및 개인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하세요. 아니면 연애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이벤트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해보세요.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줍니다. 이제 뭐 이런 사소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채팅이 6개나 쌓였는데 뭐가 있을까요? 이쯤 돼서 그만하고 질문을 받아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뒤에 내용이 좀 더 남아 있나요? 거의 한 제 생각에는 70%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하시는 부분까지 그러면 좀 마무리하고 네네. Q&A가 채팅방에 좀 올라와 있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네. 아까 넘어간 것도 궁금하다고 하시네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그럼 그것도 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차차, 차차. 네. 마케터 챗 GPT. 이제 제가 한 거는 또 디테일 설명해 줬어요. 아까 썼던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담은 책을 팔 거야. 근데 좀 항상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진부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진부한 거 말고 좀 효과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고요. 결과값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너무 흔한 이야기라서 이게 큰 의미 있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사람마다 다 이제 경험이 차이가 있으니까 또 누군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해 좀 진부하게 생각해서 추가 질문도 안 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나는 1번에 대한 이야기가 좋아라고 하면 그 1번을 언급해 주면서 1번을 가지고 직접 활용해 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뭐 계획을 짜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좀 더 세부 설명해 줘. 라고 요청을 하면 단순히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여기를 얘기하고 끝내겠네요. 질문을 받더라도. 그래서 제가 결국은 부트캠프를 운영하는 목적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관점을 바꿔주고 싶어서인데요. 이 전자책을 한 권이라고 써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내가 어떤 걸 경험하거나 어떤 실패를 극복하게 되면 단순히, 뭐, 나 성장했다, 잘했다, 뭐, 뿌듯하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노하우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산자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번에 한 달 동안 책 해서 솔직히 말하면, 그걸로 수익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수익화가 핵심이 아니라 그 생산자 관점을 얻어서 앞으로도 내 노하우를 혹은 노하우가 아닌 어떤 것을 팔아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과 마인드셋이 된다는 게 전 제일 핵심 코어라 생각하고요. 그게 결국은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더라도 앞으로 스스로 어떤 일을 할 때든 돈으로써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 부트캠프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족해도 좋고 조금 쪽팔려도 좋으니까 일단 완성해보는 거. 대충이라도 좋으니까 완성해본 사람이랑 완벽하게 하느라 완성조차 못 해보고 그냥 나 좀 해봤어라고 얘기한 사람은 인생에 바라볼 수 있는 관점, 특히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관점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부트캠프를 통해서 그리고 뭐 제 부트캠프를 듣지 않더라도 이 특강 내용을 통해서 부족하더라도 일단 완성해서 크목이든 어디든 한번 플랫폼에 올려보시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것만 해보신다면 오늘 한 시간에 여러분이 저에게 투자해주신 값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내용은 뭐 중요하지 않은 거라서 패스하고요. 일단은 끝났습니다. 핵심은 다 얘기했습니다. 아주 임팩트 있게 45분을 꽉꽉 채워서 네,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채팅방에 좀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서 좀 쭉 올리셔서 제가 위에 있는 질문부터 그럼 제가 몇 개를 좀 골라서 드리는 게 오히려 편하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GPT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문장을 수정하는 과정들이 거치셨었는데, GPT에게 피드백을 주면 주로 약간 긍정적인 피드백에 치우치지 않는지가 저희 질문이었습니다.
음, 안타깝게도 그것까지 안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본다면 충분히 비슷한 결과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 된다면 그런 관련된 내용을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제 질문은 보통 약간 싫은 소리를 잘 네네. 못하고 좋은 소리로 피드백을 많이 해주지 않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뼈 때리는 얘기를 해주기보단 좀 돌려서 좀,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교수님한테 첨삭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좋게 얘기를 해주지 않나, 약간 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네. 또 123님께서 네네. 글쓰기를 하실 때 피드백을 받거나 할 때 페르소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꿀팁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페르소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질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겠네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123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 안녕하세요. 아, 네. 네네네. 네, 근데 제가 댓글을, 그러니까 채팅 보다가 그 페르소나 얘기가 나오길래 챗 GPT한테 네가 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줘라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네네. 이제 네가 무슨 전문가가 돼서 뭘 해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음, 대화를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역할, 그러니까 즉 페르소나를 지정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연애라고 친다면 뭐 그냥 떠오르는 데 얘기해 볼게요. 뭐 너는 연애를 많이 해봤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성장을 해본 전문가야. 라고 설정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요새 GPT를 포함한 AI의 발전 때문에 누구나 글을 굉장히 쓰기가 쉬워졌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인 작가로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GPT 같은 게 생기면서 누구나 그럴 수 있었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차별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GPT로서 좋은 컨텐츠를 한 번 만들고 두 번 만들고는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특히 GPT라는 좋은 도구를 통해서 내 진정성을 전달하는 거는 GPT로서 지금 당장 최소한 2, 3년 안에 하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저는 소비자의 마음을 울릴 수 있고 그게 차별화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어서 답변 안 하셔도 너무 좋아요. 괜찮은데, 강사님은 전자책 3권으로 얼마의 수익을 올리셨는지를 장철웅이. 음, 일단 세 권은 전자책이 아니라 종이책이고요. 그리고 종이책으로 올리는 수익은 뭐 여러분이 기대하실 만큼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시든 그것보다 10분의 1 아래입니다. 네, 생각보다 수익은 많지 않았다라는 답변이 주셨고, 출판사랑 계약을 하고 종이책 3권을 쓰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하고 썼고요. 아까 제가 그 강연, 뭐, 이거 말하는 중간중간에 보여드렸던 책은 제가 만든 출판사에서 제가 출판했습니다. 아, 나머지 독립 두 권은 하셨고. 다른 이제 독립 출판에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뭐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개념 다르지만 네. 그리고 홍님께서 전자책을 쓰고 크몽이 올렸는데 하나도 안 팔려서 뭐가 잘못된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전자책을 써서 큰 모에 올리시고 아무것도 안 하셔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비자 우리도 음. 단순히 1,000원짜리 물건 살 때 마찬가지잖아요. 수없이 고민하고 가치 판단하는데 결국 우리는 그 성의를 알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히 전자책 하나 팔고, 아니, 그러니까 써서 올리고, 수익을 기대하는 태도는 사실 전자책뿐만 아니라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엔자 파이프라인 하더라도 그 태도로는 아무도 돈을 못 벌 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기반을 통해서 꾸준히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추가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어야지만 크목을 올렸을 때, 크목을 아니다 딴 거 했을 때 수익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개인 역량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광고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홍님께서. 어쨌든. 광고, 네. 이것도 할 얘기 많은데 일단 넘어갈게요. 네. 네. 그리고 CMK님이 종이책, 전자책 다 해보셨는데 장단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분량의 자유도 높다. 종이책에 무조건 최소한 보편적으로 A4 100장 정도는 써야 하는데 종이책 같은 경우는 A4 30장 정도는 쓸 수 있다. 두 번째, 사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쓰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갑니다. 사진당 결국 돈이 들어간다 보면 되는데 전자책은 사진을 써도 돈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가격의 상한선이 없다. 일반적으로 종이책 같은 경우는 15,000원에서 25,000원이 거의 맥시멈이라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전자책은 15,000원에서 25,000원짜리 책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세 가지 차이와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크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례를 제시해 주셨을 적에 전자책에다 연애 컨설팅, 코칭 같은 것도 함께 패키지로 판매를 하셨잖아요. 혹시 그런 게 좀 보편적인 방법론인지도 궁금하고, 지인분의 사례였는데 혹시
PC님께서도 그렇게 전자책에 플러스 컨설팅 같은 걸 함께 구성해서 판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보편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요. 남들과 차별화해 줄 수 있는 좋은 포인트. 어쩌면 아까 제일 첫 번째 질문, 그 누구나 책을 쓰는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차별화 방법이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냐? 사실 저는 전자책보다는 제가 직접 하는 일은 아까 처음에 잠깐 나왔던 거예요. 저는 공황장애 컨설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 있어서는 사실 그거는 전자책 하나 쓴 것보다는 제가 말 한마디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책은 서브로 해서 그냥 거의 한 300원에 팔고 있고요. 리틀리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전화로서 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답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두 개만 더 받고 오늘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MK님께서 아까 그 전자책, 종이책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여기 좀 부연해서 작업할 때가 아니라 작가로서 느낀 전자책 출간과 종이책 출간의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일단 그냥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아요. 또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우리 하이퍼링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책을 읽다가 관련된 영상이나 자료를 보고 싶으면 우리 직접 검색해야 되는데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누르면 바로 링크가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책이란 건 전달 수단이고 전달하기 위해 있어서 인터넷, 그러니까 온라인으로서 전자책으로 팔고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게 내 메시지 전달에 대해서 저는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가 입장에서 가장 큰 매력적이고 저도 앞으로도 종이책을 쓸 거지만 종이책 장점도 있으니까 전자책도 계속 쓰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햇설님이랑 장철우님 질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전자책을 사서 PDF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메일로 보내는 문제가 없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당연히 문제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할 수 네. 있는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쉬운지 그래서 내 책이 무료로 막 풀리게 될 만한 걸 걱정하지 음, 않아도 되는지. 할 수 있는지, 일단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밑에 보이실까요? 확대해 볼까요? 쭉쭉쭉쭉. 보면, 이렇게 제 일종의 아이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기 때문에 일단 제 책이다라는 걸 할 수 있고요. 만약 이걸 좀 더 철저히 하고 싶다면, 이 워터마크를 그분 아이디를 삽입하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누리님이 제 책 구매하셨다면 윤누리라는 이름을 이렇게 워터마크로 책에 삽입하게 되면 그래도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내 이름이 들어간 거니까 부담 느껴서 못할 거라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55분이 되어서 이만 오늘 AI 토크는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제주님께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짧은 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주님과 함께하는 부티캠프에 참여하시면 5주 안에 여러분들 모두 전자책 한 권은 꼭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15만 원 할인받고 부티캠프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여러 차례 채팅방에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한번 신청해 보시기 추천드리고요. 네, 제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